인이협이죠. 이미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백남기 씨의 장녀 백도라지 옆에서 가정옆에서 의학적 조문을 해주시고 계속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사실은 사망진단서 병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전 시립서울 동부병원 원장님이셨던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선생님, 그리고 녹색병원 내과 과장, 내과 전문의 이보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뭐 누군가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이건 병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민적인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병사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대 그 주치 그분이 가족이 치료를 거부해서 그래서 더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병사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이 병사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짧게. 사망의 종류는 그 질병을 유발한 그 원사인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남기 어르신이 처음 아프게 된 이유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가 아니고 외인사인 거고, 담당 주치의사가 가족들이 적극 연명 치료를 거부해서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병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상식이 어긋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 교수나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네. 오늘 전반부에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수술 불가라고 했다가 1시간 후에 와서 수술을 한다고 결정되고 수술했다. 이게 상식적인 결정인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까? 이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이 백선아 교수가.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높습니까? 만나려면 굉장히 어렵죠. 만나려면 어려워요? 예. 만나려면 어려운 분이 응급실에 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등산복 차림에. 등산복 차림에? 예. 그러니까 가족이 뭐 특별히 이제 연출 해가지고 잘 아는 분 부탁을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환자가 휴일에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나타날 때는 이 가족이 굉장히 빽이 세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슨 연고가 있어서 나타나는 분이에요. 근데 가족은 이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연고로 나타나가지고, 이미 벌써 이게 결론은 난 그런 상황에서 그 결론을 다 뭉개고 수술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수술 의미 없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들었다고, 네. 백도라지 씨가. 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아니다, 치료할 수 있다,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네. 쓰러져서 119가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네. 뭐 길이 막히지도 않았고 한 5분 만에 도착을 했죠. 가까우니까요. 예. 네. 들어가서 CT를 찍은 것도 불과 한 10여 분 만에 CT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도착해서 한 30분 안에 네.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소위 코마죠. 바로 그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응급실 의사는 희망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고 그거를 신경외과에 또 담당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네. 조 교수가 설명을 했죠.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날 최고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수술 안 하기로 하고 이제 그냥 그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셔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 준비나 하시라. 차라리.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웬 등산복 차림의 교수가 나타난 거예요. 환자를 보더니 조금 어떤 신경학적 반응이 조금 돌아온 것 같다, 수술을 해보자, 그러면서 보호자를 설득해서 갑자기 누가 가족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호자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한 거죠. 그때는 유가족들은 오히려 고맙고 반가웠겠네요.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렇죠. 지푸라기도 잡아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했죠. 수술을 했고. 예. 네. 하고 나서 설명을 하는, 새벽 3시 반에 설명을 하는 것이 동영상이 이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굉장히 수술 기계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아주 메마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이 가족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아는데, 한 번도 이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발표된 동영상 2분을 보면은 그 후에 10개월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개월 내내 이 의사는 가족이 원하는 거에는 듣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치료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러니까 백남기 선생은 가족들에게 평상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되면 연명 치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합제가 이분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킬 것도 아니고 생명만 연장하는 수준이라면 쓰지 말라고 가족들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썼더라. 이런 얘기를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족이 쓰지 말라고 해도 의사가 가족한테 통보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로는 왜 그러는 건지. 수술 직후에는 이제 어쨌든 환자를 열심히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사실은 아주 초기부터 승합제가 들어갔어요. 어떤 시점부터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연명으로 거부 계획서인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했다는 그런 이제 치료 계획서 그런 것까지도 사인을 받거든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보호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서 썼고. 예, 동의서도 썼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백남기 어르신만 좀 더 특별하게 계속 보호자가 원치 않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검사하고 수혈하고 승합제도 계속 쓰고.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아니, 가족은 말하다가 이제 저 사람은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병원이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는 대개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 그래가지고 병원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책임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 머리 수술을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머리 수술하는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이 외상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VIP가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보통 중환자실에 며칠 있고 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없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보냅니다. 나가라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10달을 모시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의 다른 동료 의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저런 꼴은 내가 의사 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 보다 처음 봤다. 아마 그렇게 하는 의사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사망했다라는 말을 담당 의사 주치 교수라는 분이 이제 환자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의사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충분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사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병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연명치료를 계속 온 게 되는 거네요. 돌아가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외인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예. 그 시간을 막 늘렸다. 외인사라고 쓰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라는 걸 써야 되니까. 아하. 그거 누가 가해자였는지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찰이 가해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 누구나 다 생각하던 건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와 병원의 이 시설과 무슨 온갖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연장을 시키는 이것에는 바깥에 뭔가의 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건데 그 끈이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죠. 그 끈이 누굽니까? 그날 이제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네.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기다가 경찰이 자료로 낸 거에 써 있기를 네. 경찰 수뇌부가
해외파출소장한테 연락을 했고 해외파출소장이 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그 당시 원장은 지금 원장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오 원장이었는데 원장이 이 교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딴 데 있다가 자기가 듀티가 아닌데도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합니다. 이 정도쯤에서는 돌아가셔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시점에 의학적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백남기 선생 정도의 컨디션이었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 그 보람의 사건 이후로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사망 시점도 그럼 고른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교수는 더 끌고 싶었죠. 투석을 해서 혈액 투석을 하면서 더 연장을 그럼 할 의도가 있었겠죠. 정말로 백남기 선생의 몸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진료를 버티는 그것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근데 이번에 말하는 걸 보면 예. 한계가 안 온 거예요. 이 교수한테는 한계가 안 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 하는 지점, 이때까지 거론된 거 말고는 또 없어요, 혹시? 특위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논의한 다른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이 백 교수의 의견과 달랐습니다. 예. 병원이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의사가 사실은 거의 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아마 이 백 교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번 사건은 드러난 거죠. 서울대 병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특위가 발표를 했을 때, 이 백 교수는 헌신적으로 진료를 했다. 예. 진짜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 자체는 사실이다. 예. 거기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건 빼고. 예. 예. 진정성을 가지고 병사라고 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병사라고 했다. 근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그냥 들으면은 이 진실한 마음, 예. 참된 마음, 이게 진정성인데 이게 영어에서 진정성은요, authenticity라는 거예요. 네, authenticity. 오리지널리티예요. 예. 이것은 백 교수의 작품이다. 어느 누구의 작품도 아니고 백 교수만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백 교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거기서 표시를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을 읽고는 제가 특위위원장님이신 분이 굉장히 용어를 골라서 이렇게 표시했구나 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 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나머지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아마도 이분이 우리 의사들은 진료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땐 갈등도 하고 고뇌도 합니다. 이분을 더 살려 말어? 지금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가족들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과연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까 말까? 이걸 끊임없이 동료한테도 물어보고 가족하고도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도 자문자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독선적으로 일관하는, 초지일관하는 분이었느냐. 그것이 그 특유의 그 표현에 쓰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 눈으로 보시면 그게 읽히는군요. 네. 그가 병사라고 하는 논리는 아마 혼자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뇌한 것일지도 몰라요. 진단서를 쓰는 그 순간에 나온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겠죠. 뭐라고 병사라고 네. 할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대답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납득이 되는. 네. 자기만 납득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개발을 하신 거죠. 여기에 외압이 있었을까요? 목수정 씨가 번역한 책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을 제가 자발적 복종했다? 예, 열심히 읽었습니다. 외압이라는 말보다는 글쎄요, 자발적 복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쪽에서 요구한 것 이상을 하신 분 아닌가? 아니면 모르죠. 또 저쪽에서 요구는 지금도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끄시죠. 왜 벌써 끝내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봐도 그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정치적인 것이고 그 진단서에 메모를 남겼잖아요. 이거는 부원장
누가 시킨 거다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이례적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까? 사망진단서 이런 거 남긴다는 게?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에 남긴 건 아니고 이제 의무 기록에. 의무 기록에. 사망 예. 진단서에는 딱 정해진 형식대로만 나가는 건데 의무 기록에다가 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부원장 신모 원장님과 백선아 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함이라고 썼는데 그런 멘트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환자 진료와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환자 진료하고 상관없는 걸 거기다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레지던트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위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는 내가 동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의무 기록에 남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그렇게 남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용감한 거죠. 용감한 겁니까? 의무 기록에 보면 9월 9일 날짜에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히 써놓습니다. 아하. 몇 월 며칠 날 아하. 경찰에 의해서 머리를 다치고 그리고 병원에 왔고 그리고 수술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한 에세이 쓰듯이 써요. 의무 기록에 그렇게 레지던트가 그렇게 많이 쓴다. 그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게 써놓습니다. 아마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계속 백선아 교수님인데 담당 레지던트는 3개월 단위 로테이션인데 지금 이 레지던트는 백남기 어르신을 맡은 지 채 한 달, 그러니까 9월 9일 이때쯤에 이제 자기 환자가 되어서 이제 환자를 파악해야 되니까 의무 기록을 리뷰하고 자기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전후 사정을 전부 다 쓴 거군요. 물대포를 맞아 의식이 없어져 서울대병원 왔고 그래서 이런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외상성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연명치료를 설명했는데 보호자가 거부했다는 걸 계속 기록을 그러면 그분이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면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한계 내에서는 다 기록한 거군요. 그래서 분이네.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교수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가족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병사요? 이렇게 3번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을 만날 게 아니냐. 그 레지던트를 불렀어야 되는 건데. 권모라고 하는 3년차 레지던트는 네. 반드시 이 자리에 한번 모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들이 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하야를 하시든 아니면 그만두시든 그 후에. 예. 정말 궁금하시네요, 점점. 그분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사실 알려지지 않았고,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양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사 기록 있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컴퓨터에서 레지던트가 쓰면 그 수정을 못 합니다. 수정을 하면 그게 기록이 남아요, 또. 이제 담당 교수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가서 보여주죠. 그거는 이제 그걸 보면은 자기가 하려는 대로 했죠. 이름, 병사 다 쳐놨잖아요. 의무 기록에는 아무개가 시킨 대로 난 했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 교수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나 보죠? 그렇게 자세히 써놨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교수도 안 봤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레지던트 몫이니까. 교수급이 가가지고 어떻게 썼어 이렇게 확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병가를 냈는지 아니면 무슨 그냥 휴가를 그냥 너그럽게 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적했습니다. 근데 잠적하고 SNS에다 올렸다는 거를 보면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신경외과 의사 하기엔 좀 아까운. 권 아무개 레지던트님 혹은 권 선생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 연락 주시기 바라요. 그분 전문의가 되고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고 그리고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서 지금의 백아무개 교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의료 기술도 훌륭하고 인성도 훌륭한 그런 교수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원장님이 하도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이 특위가 발표한 거는 레지던트가 그것을 썼지만 이것은
백 교수가 지시해서 쓴 거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레지던트한테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레지던트를 보호하는 그런 그 분명한 어떤 그 선을 긋죠. 그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레지던트들한테 만약에 이런 부당한 그 지시를 받게 되면 정당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좋은 설레다. 모든 세상의 레전트는 참고해라. 이런 얘기네요. 지금 대한민국 의사사회가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의사사회 안에서 자정작용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인데 어떤 수직적인 압력들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 동료들, 이런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학병원의 어떤 울타리 안에 숨어서 내가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이정열 판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걸 쓰는 그런 사람이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봐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 용기를 보이신 거예요. 요만큼은. 예.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 다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거부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이 정도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완전히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게 아니고 이런 중간 단계의 저항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남기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백남기 라는 이름은 원래는 한 자연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상징하는 이제 고유명사가 돼서 역사 영원히 남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이협이죠. 이미 언론을 더 유명해진 백남기 씨의 장녀 백도라지 옆에서 가족옆에서 의학적 조문을 해주시고 계속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사실은 사망진단서 병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전 시립서울 동부병원 원장님이셨던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선생님 그리고 녹색병원 내과 전문의 이보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누군가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이건 병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민적인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병사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대 주치 그분이 가족이 치료를 거부해서 그래서 더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병사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이 병사라고 기재할 수 있는 이게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까? 이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이 백선아 교수가 그래요? 어느 정도 높습니까? 만나려면 굉장히 어렵죠. 만나려면 어려워요? 예. 만나려면 어려운 분이 응급실에 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등산복 차림에. 등산복 차림에. 예. 그러니까 가족이 특별히 이제 연출 해가지고 잘 아는 분 부탁을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휴일에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짧게. 사망의 종류는 질병을 유발한 원사인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남기 어르신이 처음 아프게 된 이유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가 아니고 외인사인 거고 담당 주치의사가 가족들이 적극 연명 치료를 거부해서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병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상식이 어긋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교수나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네. 오늘 전반부에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수술 불가라고 했다가 1시간 후에 와서 수술을 한다고 결정되고 수술했다. 이게 상식적인 결정인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